안녕하세요. 저는 32세 여성입니다. 평소 사연을 자주 듣는 편인데 자상한 남편에 관한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제 남편이 정말 자상하고 참 좋은 사람이라 제가 대표로 한번 자랑해 볼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거기다 남편을 만나기까지 우여곡절도 있었는데요. 그 과정들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여 열심히 직장 생활했습니다. 학창 시절 연애도 못 해보고 죽어라. 공부만 해서 그런지 주변 친구들은 꽃다운 나이에 아쉽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다 너도 나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소개해 줬어요. 내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다고 주변에 소개해 주신다고 하네. 그래서 나보고 또 소개받아 보라고. 그럼 소개 안 받고 계속 그렇게 혼자 살아갈 거야. 남들은 좋은 나이에 연애하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너만 그게 뭐냐? 이 계집애야 걱정된다고. 너희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하셨어. 주변에 소개해줄 사람 없냐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잔말 말고 한번 만나봐. 아, 진짜 귀찮은데 엄마랑 너희들은 왜 그렇게 남자 타령이야? 나 정말 하나도 안 외롭고 괜찮다니까. 지금 당장은 괜찮겠지? 시간 지나봐라. 남들 다 가정 꾸려서 행복할 때 너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개받아 저번처럼 또 대충 인사하고 시간만 때우다 오지 말고 아, 진짜 귀찮은데? 그리고 난 이런 소개팅으로 만나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만남이 더 좋단 말이야. 자연스러운 만남 같은 소리 하네. 어느 천년에 자연스럽게 만나냐. 이러니 너희 엄마가 속이 터지지 쓸모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소개팅 해알았지. 나 그럼 일정 잡는다. 강력하게 소개팅을 밀어붙이는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소개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라 저는 예의 있게 카페에 15분 전 도착해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남이 올 동안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15분의 시간이 지나 약속한 시각이 되었는데 상대남은 도착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찌된 일인가 싶었습니다. 혹시 오는 길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해서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했어요. 30분을 더 기다려 봤는데 그래도 상대방은 보이지 않았어요. 누군가 들어올 때마다 문 쪽을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모릅니다. 정말 상대에 대한 예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싶어 기분이 상해서 저도 막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때 누군가 허겁지겁 문을 열고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잘 차려입고 온 옷을 보니 왠지 저 사람인 듯 했어요. 들어온 남자는 두리번거리더니 저와 눈이 마주쳤고 제 앞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 혹시 오늘 소개팅하기로 한 네 맞아요. 지금 6시 30분인데 기다리다가 하도 안 오셔서 뭐 펑크 났나 보다 하고 막 일어나려고 했거든요. 마침 맞춰서 잘 오셨네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일부러 늦은 게 아니라 오다가 일이 좀 있었어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사고가 좀 있어서 수습하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조금 늦는다고 연락드리려 해치시는데 소개해 주신 분과 전화 연결이 잘 안 돼서 첫 만남인데 이런 신뢰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디 다치시진 않으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저는 뭐 괜찮습니다. 많이 기다리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기분 많이 상하셨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일부러 늦게 오고 싶으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사정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괜찮아요. 시간이 다 지나도록 오지 않은 상대남에게 저는 나름대로 잘 됐다 싶었어요. 그다지 소개팅 하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파트남은 저야 좋았죠.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상대방이 도착했고 상대방 분과 소개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며 간단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놀랍도록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물론 상대방 분이 제 이야기를 잘 맞춰주고 배려해 주는 것 같아서 대화가 잘 오고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상대방 남자분은 제게 호감을 표현하는 듯 했어요. 이상하게 그런 모습이 싫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어느 정도 나누고 이만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상대방 남자분은 제게 아쉬운 듯 이야기했습니다. 저 오늘 첫 만남인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화도 잘 통하고 첫인상도 마음에 들어서 계속 연락드리고 싶은데 제가 약속한 시간에 많이 늦어서 제 첫인상이 좋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저는 계속 연락하면서 다음에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남자의 말을 듣고 나니 한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친구의 강요에 마지못해 나온 자리라 시간만 때우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대화가 오고 가다 보니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듯 했거든요. 이런 감정이 처음이라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죄송하다고 우린 인연이 아닌 것 같다며 정중히 거절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그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다시 이 남자를 보지 못한다면 나중에 후회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남자에게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연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연애 안 하고 혼자 지내다 보니까 주변에서 하도 남자 좀 만나보라고 여기저기 소개해 준 거거든요. 오늘 자리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사실 소개팅 자리에 늦은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애초부터 더 만날 생각 없이 나온 자리라서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 정도로 어느새 제가 푹 빠져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솔직히 좀 혼란스러워요. 이 마음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고 싶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군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기분 좋네요. 제가 영광이란 소리는 아닌 것 같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늦을 일 없을 거예요. 그때 맛있는 식사 같이 해요. 그렇게 헤어진 우리 둘은 그 뒤로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고 나중에는 일정을 잡아 만나기도 했습니다. 만나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었어요. 그런 시간이 몇 번 더 이어졌죠. 저는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에서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구나라고요. 앞으로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도 되는지 진지하게 묻는 상대에게 저는 제 마음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우리 몇 번 만나봤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제 마음이 조금 이상해요. 이런 감정들이 처음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막 보고 싶고 생각나고 계속 만나고 싶어요. 아무래도 첫 만남부터 호감이 있었고 제가 좋아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제 마음은 이러해요. 정말요. 와, 진짜 다행이다. 사실 저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었거든요. 내심 저 안 좋아하시면 어쩌나 걱정했댔는데 이렇게 말해줘서 안심이 되네요. 그럼 우리 앞으로 계속 만나는 사이예요. 오늘부터 우리 사귀는 거예요. 알겠죠?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린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제 인생에서 첫 남자친구가 생겼죠. 어릴 때 몇 번 썸을 탄 적도 있지만 이렇게 제대로 사귀는 건 처음이라 많이 미숙한 저였지만 그래도 첫 감정에 많이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하는 모든 것이 다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거라 이 세상을 다 가진 것만큼 큰 행복감에 하루하루 힘이 났죠. 그만큼 저는 남자친구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큰 어려움 없이 1년 정도 연애했어요. 그러다 남자친구는 제게 반지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나, 우리 자기 정말 사랑해.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함께하고 싶어. 내가 돈이 많아 여유로운 건 아니라서 자기 고생시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 때문에 고생해서 절대 울게 하진 않을게. 많이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줄게. 나랑 결혼해 줄래? 남자친구의 깜짝 프러포즈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프러포즈에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연애에서 남자친구가 있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경악하더군요. 그러다 그것도 잠시 사람일 참 알 수 없다며 모두 제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께서 제일 신나하시며 좋아하셨죠. 평생 혼자서 살까봐 걱정되었던 딸의 결혼 소식에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무탈하게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마치고 우리 둘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술이 떡이 되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남편에게 저는 해장국을 차려주며 이야기했어요. 당신 어제 무슨 술을 그렇게 마시고 들어왔어? 평소 그렇게 술 마시지 않는 사람이 어제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마셨어. 속상한 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좀 일이 있어서 마신 건데. 괜찮아. 뭐? 어떻게든 되겠지. 많이 안 좋은 일이야. 무슨 일인데? 그래, 나한테 말해봐. 회사에서 누가 뭐라 그래? 아니면 당신이 뭐 실수라도 한 거 있어. 내가 실수한 건 아니고 그냥 좀 이번에 인사이동이 생겨서 다른 부서로 옮겼거든. 적응했던 업무가 바뀌니까 적응하기도 좀 어렵고 같은 부서에 여자들이 많다 보니 업무적으로 좀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서 그래,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난 몰랐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이야기해주지. 당신 걱정할까 봐. 말 안 했지.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으니까 뭐 금방 익숙해질 거야.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새롭게 업무 적응하고 새 부서 사람들이랑 단합이다. 뭐다 해서 회식도 자주 하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늦게 올 것 같네. 알겠어. 그래도 몸 생각해서 술은 적당히 마시고 알겠지. 그날 이후로 남편은 새 업무에 적응하느라 일이 많은지 매일같이 야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거기다 회식도 생각보다 자주 해서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았죠. 저는 그런 남편이 안타까워서 아침이라도 든든히 먹이고자 먹거리에 신경 썼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아무리 내조하고 챙겨줘도 남편은 늘 힘들어하고 피곤해했어요. 가뜩이나 야근과 회식으로 힘든데 출장까지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 준비로 남편 옷을 챙겨주면서 참다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일주일 평일 내내 야근에 회식에 사람을 죽어라 힘들게 하더니 주말에 쉬지도 못하게 출장을 보내냐? 자기 회사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유, 너무해도 뭐, 어떻게 이 회사? 아니면 갈 곳도 없는데,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마. 조금씩 적응하면서 나아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한 만큼 나중에 진급에도 좋은 영향이 있겠지. 내가 옆에서 봤을 때 자기가 너무 고생하니까. 그렇지, 속상해 죽겠어. 정말 남편도 힘들 텐데, 제게 내색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 더 짠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남편의 출장 짐을 잘 챙기고 다음날 일찍 출장을 떠나는 남편에게 잘 다녀오라며 배웅해 줬습니다. 그리고 종일 집에서 혼자 보냈어요. 집안일도 하고 취미 생활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핸드폰을 봤는데 많이 바쁜지 남편에게 잘 도착했다는 연락 한 통 없었어요. 내심 서운했지만 그만큼 정신없이 바쁜가 보다 생각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핸드폰이 울리길래 저는 남편인가 싶어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니라 친구더군요. 여보세요. 네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전화를 다 하고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은 없고 그냥 뭐 좀 확인해 보려고. 너 지금 어디야 집이야? 아니면 밖이야? 느닷없이 전화한 친구는 다짜고짜 제게 어디냐며 물었습니다. 전 그런 친구의 물음에 황당해 애써요. 어디긴 어디야 집이지. 뭐? 그럼 내 남편은 남편이랑 같이 있어. 그런 거지. 우리 남편은 출장 가서 나 혼자 있는데 왜 친구는 제 말을 듣더니 한동안 말을 하지 않고 침묵만 흘렀습니다. 전 그런 친구의 반응에 이상함을 느끼고 되물었어요. 여보세요. 야, 너 왜 말 안 하고 그래?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전화해서 어디냐고 묻질 않나? 우리 남편을 찾질 않나?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뭐지? 정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말해봐. 왜 그러는 건데? 그, 그게 내가 방금 내 남편을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이상해서 전화했지. 우리 남편을 본 것 같다고. 그래. 그럼 봤나 보지? 우리 남편 오늘 출장 간다고 했으니까 어디서 만났어. 얼굴 봤으면 오랜만에 인사라도 하지 그랬어. 인사? 저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내가 지금 선보러 호텔 커피숍에 있는데, 네, 남편이랑 정말 똑 닮은 사람이 지나가더라. 그래서 긴가민가 싶어서 확인하고 인사할 겸 다가갔는데, 혼자 있는 게 아니더라고. 어떤 여자랑 같이 있었는데, 둘이 딱 붙어서 팔짱 끼고 엘리베이터 타고 호텔 방으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너한테 전화한 거야.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사진은 못 찍었는데 아무래도 내 남편이 맞는 것 같아.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소리야. 나도 믿을 수 없고 황당하지만 내가 네 남편을 봤잖아. 너도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바람 피우는 거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이 대낮에 여자랑 팔짱 끼고 호텔 방에 왜 올라가 아니야. 출장 간다고 했어. 같이 출장 간 회사 동료겠지. 넌 회사 동료랑 팔짱 끼고 다니냐? 그것도 분위기가 연인처럼 알콩달콩 하던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우선 내가 더 기다려 볼게. 기다리면서 내 남편 나오는지 보고 그때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되잖아. 너 지금 거길 선 보러 간 거라며? 내가 오해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선이나 봐. 내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한번 알아볼게. 야, 전화해서 물어보면 뭐? 순순히 대답해 준다고 해. 그리고 전화를. 왜 해? 이 바보야. 진짜면 현장 덮쳐서 증거를 잡아야지. 친한 친구 남편이 바람난 마당에 선이고 나발이고 그게 대수야 필요 없고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만큼 기다려 볼 테니까 혹시나 나오면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알겠어. 그리고 넌 전화해서 별다른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슬쩍 한번 떠봐. 괜한 소리에서 꼬리 자르는 짓 하게 하지 말고 친구의 완강한 태도에 우선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를 썼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 차분해지면서 저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생각하는 동안 친구가 잘못 봤겠지. 에이, 아닐 거야. 하면서 자신을 얼마나 안심시키려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뭔지 혹시나 만일이라는 문구가 자꾸 붙게 되더군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자.
싶어 친구 말대로 남편을 떠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신호음이 계속 가는데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나 지금 관계자랑 미팅 중이야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할게. 문자를 보니 제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중간중간 연락 자주 해줬는데 어느새부터인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졌죠. 친구가 던진 불시에 괜찮은 척하려 해도 제 마음은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에게는 할 말이 있으니 괜찮을 때 연락 달라고 답장 보내놓은 상태였어요. 늦은 밤이 돼도 남편에게선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 친구의 목소리는 한껏 흥분해 있었습니다. 와,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진짜 미쳐버리겠네. 설마 내가 이렇게 기다린 보람을 다 느낄 줄 몰랐다. 야, 내가 지금 사진 몇 장 보냈으니까 한번 확인해봐. 저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친구가 보내줬다는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보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사진 속 남자는 누가 봐도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옆에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둘이서 손잡고 팔짱 끼고 뽀뽀하며 입 맞추는 사진도 있더군요. 친구의 말대로 정말 바람난 것이었고 남편은 그동안 저를 속였던 겁니다.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지니 생각보다 훨씬 차분해지더군요. 저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생각 정리를 하며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늦은 밤 남편이 집에 왔어요. 남편은 짐을 들고 오며 혼자서 피곤하다고 투덜거렸습니다. 늦었네. 일이 바빠서 생각보다 좀 늦었네. 아, 편히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뭔 고생인지. 어휴, 피곤하다 얼른 씻고 자야겠어. 내 문자는 못 봤어. 문자 무슨 문자. 할 말 있다고 보면 연락해달라고 문자 보냈는데 못 봤니? 아, 맞다. 그 문자 아이 봤는데 미안해. 내가 정신없어서 연락한다는 걸 깜빡했네. 정말 미안. 그런데 할 말이라는 게 뭐야? 중요한 이야기. 아니면 나중에 하면 안 될까? 내가 너무 피곤해서 씻고 빨리 자고 싶은데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피곤하겠지. 그럼 얼른 씻고. 자, 남편은 얼른 자야겠다며 서둘러 씻으러 갔고 저는 그 사이에 남편 핸드폰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소 남편의 핸드폰을 잘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샅샅이 뒤져보려 했죠. 그런데 패턴이 걸려 있더군요. 평소 남편이 자주 사용하던 패턴 몇 가지를 시도해 보니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통화 내역이랑 문자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사람과 자주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도 아주 가관이더군요. 서로 몸 사진을 찍어서 주고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사진첩에 들어가니 같이 찍은 사진이 수두룩했고 호텔 방에서 나란히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도 있었죠. 저는 얼른 그 사진들과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제 핸드폰을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다시 제자리에 두고 남편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잠시 뒤 씻고 나온 남편은 저를 의식했는지 혼자서 계속 피곤하다며 구시렁거렸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피식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피곤하겠지. 나 속이고 바람 피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 뭐, 바람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바람이라니. 여태까지 일하고 고생한 사람 바람 피운다고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팩트 아냐.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맞잖아. 오리발 내밀어봤자 소용없어. 와, 나 진짜 억울하네. 바람 피우긴 누가 바람을 피워. 그럴 시간조차 없어서 힘들어 죽겠구먼.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당신까지 날 이렇게 힘들게 해야겠어.
와, 당신 정말 연기 잘한다. 배우 해도 되겠어. 난 그동안 당신이 이렇게 연기 잘하는 줄 모르고 살았네. 어제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그리고 호텔에서 당신을 봤다고 하더라. 어떤 여자랑 팔짱 끼고 호텔 방으로 올라갔다고. 내가 아니라고 뭐 못 믿겠다고 하니까. 내 친구가 기다렸다가 혹시라도 당신 나오면 사진 찍어 보내겠다고 몇 시간을 호텔 카페에 있었대.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 당신이 어떤 여자랑 사이좋게 나오는 걸 보고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 자, 이제 됐지. 원한다면 그 사진 보여줄 수도 있고 이제 연기 그만하고 사실대로 말해.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맞잖아. 그리고 좀 전에 당신 핸드폰 확인했어. 명확한 증거들이 수두룩하더라. 뭐 지금 내 핸드폰 뒤졌다는 거야. 야, 아무리 그래도 내 사생활이잖아. 이건 아니지. 지금 내 사생활 건드렸다고 화내는 거니. 넌 그게 중요해. 난 그동안 일 때문에 힘든 얘가 안쓰러워서 세세히 챙겨주고 잘해줬어. 그런데 넌 그런 날 기만하고 딴 여자랑 놀아나?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바람 피울 수 있냐고? 도대체 언제부터 바람 피운 거야? 그 여자는 대체 누군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실대로 인정할게. 그래, 나 바람 피우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권태기인지 뭔지 질려서 더는 네가 여자로 안 느껴지는데 어떡하냐? 나도 이렇게 지내는 거 정말 힘들었다고.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아무리 권태기라고 해도 결혼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잖아. 다른 결혼한 부부 중 천년만년 사랑하면서 지내지 않아 부부끼리 살면서 권태기 오기도 하겠지. 그런데 아무리 권태기라고 해도 너처럼 바람 피우는 게 맞는 거니 내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 너처럼 다 바람 피우며 배우자에게 배신감으로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진 않는다고 싫으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정리하든가 해야지. 나한테 권태기를 느꼈다는 것보다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고 바람 피웠다는 게 난 더 비참하고 큰 상처야. 알아. 그래, 다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왕 네가 다 알게 된 거, 우리 그냥 깨끗하게 이혼하자. 바람 피운 나 용서하고 받아줄 거 아니잖아. 뭐 받아준다고 해도 나 계속 너랑 살고 싶은 마음 없고 부부끼리 평생 함께 하겠다는 약속하고 신뢰가 중요하다지만 난 사랑 없이 살고 싶진 않다.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이만 끝내자. 유책 배우자는 나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게. 그래, 고맙다. 이 개자식아, 그리고 미안하다는 그 개소리 집어치워. 네가 정말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깟 말 하나로 사과하지 않았을 거야. 나도 너 같은 놈이랑 같이 지내고 싶은 생각 없고 내일 당장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 준비할 테니 그렇게 알아. 그리고 내 말대로 넌 유책 배우자야. 나한테 증거도 다 있고 나한테 위자료 줄 각오해야 할 거야. 남편이 바람 피운 것에 대해 큰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두 번째로 화가 나는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은 커녕 이왕 들켰으니 잘 됐다 싶은 태도였죠. 그러니 제 분노와 배신감은 하늘을 찔렀고 다음 날 바로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린 이혼했어요. 당연한 결과지만 예상대로 저는 큰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재산 분할에도 유리했습니다. 이혼 후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제가 살 곳을 구해 혼자 지내게 되었죠. 한동안은 이혼에 대한 상처로 후폭풍이 밀려와 페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 우울증에 걸리게 됐어요. 바보같이 배신당한 저 자신이 너무 싫은 나머지 매일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련하게도 제 삶을 포기하려 했어요.
그렇게 전 늦은 밤길을 거닐다 지나가는 자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군요. 제 눈짓의 옆에 있던 한 남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어요. 괜찮아요. 정신이 좀 들어요. 여기 간호사님, 이분 의식 돌아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요. 제가 간호사분 데리고 올게요. 잠시만요.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쪽 분이 갑자기 제 채 뛰어드셨어요. 제가 서둘러 그쪽 분 모시고 병원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도대체 제 채 왜 뛰어든 겁니까? 정말 죽을 수도 있었다고요. 남자의 말을 듣고 나니 한순간의 생각으로 채 뛰어든 저 자신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나 자신을 위로하지 않고 되려 내몰았구나 하고요. 저 자신이 불쌍해지면서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남자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울면서 남자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너무 힘든 나머지 포기하고 죽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몹쓸 선택을 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정말 미쳤었나 봐요. 제 울음에 남성은 주춤하더니 이내 자리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저도 참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별소리를 다 꺼낸 것 같아요. 남편과 그렇게 헤어지고 힘들게 지내고 있는 것까지 그동안 저 혼자 꽁꽁 담아둔 속내까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 남자는 끝까지 들어주더니 제 등을 토닥이면서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은 참 힘든 법이죠. 저도 예전에 아내의 바람으로 이혼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힘드실지 이해합니다. 그래도 사세요. 누구 좋으라고 죽습니까? 죽기에는 아직 젊고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힘들어도 더 밝게 웃으면서 살아가세요. 그게 최고의 복수니까 처음 보는 그 남자는 제게 여러 좋은 말들을 해줬고 정말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부분도 많았죠. 이것도 인연이라며 종종 안부 전하는 사이가 되었고 그렇게 몇 번 만나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이가 되었어요. 이 남자를 진지하게 만나며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제게 재혼에 관해서 이야기하더군요. 결혼에 대한 상처가 크기 때문에 망설이는 제게 그 남자는 저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며 말했어요. 상처를 준 그 사람처럼 난 결코 상처 주지 않을 자신 있어요. 아니, 상처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 아픔 나도 겪어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아니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부부로 살면서 권태기 올 수 있고 처음보다 사랑의 온도는 미지근해지겠지만 그래도 난 평생 함께 할 거예요. 부부로서 평생의 친구로서 늘 함께해요. 우리 첫 결혼에 실패를 겪은 저는 재혼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 남자와 제 가족 친구들 모두 용기를 주며 격려해 줬고 다시금 남들처럼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승낙했어요. 우리들은 서둘러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만난 기간은 짧지만 결혼할 때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있다잖아요. 저는 이 사람을 만나서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진실함으로 대하는 게 느껴져서 참 좋았죠. 어느 날 집에서 혼자 결혼 준비로 짐을 정리하는데 누군가 절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주니 전 남편이었습니다. 대뜸 집에 들어와서 제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이야? 당신 미쳤어. 빨라도 너무 빠르잖아.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을 갖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냐고 솔직히 말해. 이혼 전부터 알던 놈이지 너도 나처럼 뒤에서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 아냐? 뭐 눈에 뭐가 보인다더니. 내가 넌 줄 알아. 느닷없이 찾아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 당신이랑 이렇게 얼굴 보고 할 말 없으니까.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주 얼굴 보니까 살판 났나 보다. 나랑 살았을 때부터 확 핀 게 좋아 보이네. 머리도 바꾸고 얼씨구 화장까지 했어. 야, 그놈이 그렇게 잘해. 주디, 그래서 좋아 죽겠냐? 도대체 갑자기 찾아와서 왜 이래? 그리고 이혼한 마당에 내가 재혼을 하든 말든 얘가 무슨 상관이라고 이러는 거야. 네가 나한테 이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주제에 참 뻔뻔하다. 너야말로 뻔뻔하지. 난 네가 이렇게 남자 만나서 금방 재혼할 줄 몰랐다. 바람 피운 나를 그렇게 인간 쓰레기 취급하다니. 나랑 다를 게 뭐냐. 너야말로 진짜 양심 있냐. 너도 나랑 똑같아. 같이 권태로웠으면서 나만 나쁜 놈 만든 꼴아냐. 이혼하고 상대를 잊으면서 추억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지. 너야말로 내 대한 예의가 전혀 없잖아. 너 설마 나한테 복수하려고 재혼하는 거 아니지? 네 마음대로 생각해. 더 말할 가치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배할 꼬임은 너도 재혼해. 그럼 되겠네. 재혼 말이 참 쉽다 쉬워.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곳에 다른 놈이랑 붙어먹고 재혼하냐? 결혼이 무슨 장난이야. 한번 실패했으면 신종할 줄도 알아야지. 외로워서 아무 남자나 붙잡고 결혼하는 거야. 뭐야? 그리고 내가 비록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지만 난 너랑 달라. 난 적어도 너에 대한 예의로 재혼까진 할 생각 없었어. 예의 같은 소리 하시네. 예의 생각하는 놈이 날 두고 바람 피우냐. 넌 그냥 재혼 못하는 것뿐이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이게 어디서 말 지어내고 있어. 너 나한테 이혼당하고 재산 다 뜯겨서 그 여자랑 헤어진 거 모를 줄 알고 얼마 전에 어머님이 전화해서 다시 합치면 안 되냐고 사정사정 하시더라. 아주 꼴 좋다. 그러게 바람을 왜 피워서 주변 사람 힘들게 하고 난리야. 너 때문에 몇 명이나 힘들어야 하는 거니 됐고 너랑 긴 말하기 싫어. 곧 있으면 예비 신랑 온다고 했으니까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얼른 내 집에서 꺼져. 아, 주 재혼한다고 대놓고 집에 들락거리냐 안 되겠다. 이참에 어디 그놈 얼굴이나 한번 보자. 저는 곧 있으면 올 예비 신랑과 전 남편이 만날까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과 현관 앞에서 옥신각신하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올 게 오고 말았죠. 예비 신랑이 때 맞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 우리 둘의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자기 지금 뭐 해? 이게 무슨 상황이야? 혼자 있다고 하지 않았어. 손님 있는 줄 몰랐네. 오빠. 그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람은 그니까 내 전 남편인데 갑자기 찾아와서는 행패를 부리잖아. 그래서 나가라고 막 난리치는 중이었어.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서 저는 잡고 있던 전 남편의 옷자락을 손에서 놓고 예비 신랑에게 가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재혼할 놈이 누군지 면상 한번 보자며 난리칠 때는 언제고 남편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도 전 남편을 뚫어지게 보더니 작게 말하더군요. 어디서 봤더라. 낯이 익은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 회사에서 본 것 같은데. 예비 신랑의 말에 전 남편 얼굴이 사색빛으로 변하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사장님이 여길 어떻게 잠깐만 그럼 우리 아내랑 재혼한다는 사람이 사장님이십니까? 남편의 말에 저는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놀란 눈으로 예비 신랑과 전 남편을 번갈아 봤어요. 아, 이제야 생각나네. 어쩐지 낯이 익더라. 홍보팀 박 과장님 맞죠? 회사에서 몇 번 본 적 있는데, 그나저나 박 과장님이 내가 재혼할 사람의 전 남편이었네요.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참 기가 막히네. 도대체 아내 버리고 바람난 사람은 어떻게 생겼나 궁금했는데, 이런 인연으로 만나게 된다니 참 놀랍네요. 아, 그런데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제가 사장님이랑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그럼 전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전 남편은 예비 신랑에게 90도로 인사하더니 기겁하며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아까는 안 나가고 버티더니 제 예비 신랑이 회사 사장님인 것을 알고 엄청나게 놀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놀랐고요. 예비 신랑이 작게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전 남편 회사의 사장인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예비 신랑 역시 이런 우연이 다 있냐며 신기해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를 힘들게 한 벌 회사에서 괴롭혀 준다고 신나했습니다. 우리 둘은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고 주변 지인분들이 많이들 참석하시어 결혼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얼핏 결혼식 때 보니 전 남편도 와 있더군요. 초대한 적 없는데 어찌된 영문인가 싶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예비 신랑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전 남편을 초대했답니다. 꼭 오라고 청첩장까지 손수 전달해 줬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이나 배잡고 웃었네요. 또 결혼식장에 있었던 친구들이 말해줬는데 웨딩드레스 입은 저를 본 전 남편이 혼자 훌쩍이면서 울었다고 하네요. 저는 못 봤지만 울었을 전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니 세상 찌지지라고 그렇게 속이 통쾌할 수 없었습니다. 막상 이혼하고 재혼하는 전 부인을 보니 묘한 감정과 후회로 눈물 흘린 듯 했어요. 이래서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거고 다른 사람 가슴에 못 박으면 본인 눈에 피눈물 흘리나 봅니다. 전 남편이 울고불고 힘들어하거나 말거나 저는 남편과 함께 신혼생활을 보내며 깨복으려고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